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양대 지수 일제히 견조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잇따라 호재거리가 들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루 만에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0bp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도 좀 고스란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어제와 이제 이틀 전과 비교하면 오늘은 굉장히 다른 흐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부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 회당 20억 달러에서 회당 4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 바이백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이미 발행했던 국채 같은 것들을 조기 상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풀리는 채권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잡힐 수 있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던 부분도 오늘 시장의 강세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강도를 좀 이제 높였기 때문에 당분간 최근에 가장 급하게 올랐었던 최고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내려오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채 금리 특히나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은 일단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나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호재가 있기도 했지만 이 국채 금리가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단 금리의 영향에서는 약간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좀 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 실적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적을 걱정하기에는 조금 네.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게 일단 반도체가 일단 네.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수량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수익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매자보다 공급자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사실 내려오게 되면 구매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AI 쪽에서 사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크게 뭐 지금은 하지 않고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사실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투톱 그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2%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목표 주가 300만 원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등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9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40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바로 소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었죠. 그동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주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구체화된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투자 심리가 강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저가권 구간이어도 사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제 40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우리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사실 기간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중순 이후까지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3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60거래일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40조 원을 60거래일 정도 만에 다 이거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산술로 계산해 봤을 때는 하루에 6천억 원 이상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가 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노린 또 이베네스 자금들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반등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면서 투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잉여연금 흐름의 한 50% 정도를 일단은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주주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주환원 같은 경우도 잉여연금 흐름의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실적은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잉여연금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기대를 더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원했던 정도 수준 이상의 주주환원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단기성 자금은 아니시라면 뭐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니라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주환원을 하면서 특히나 소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것 또한 주주들에게는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한번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또한 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기대감이 있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달 특히나 다음 달이 이제 8월이 끝나는 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소집하고 뭐 특별 현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한 100조 원 정도의 환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보다는 배당 쪽으로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산보 때문에 사실 지금 SK 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별히 이제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소각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금융사들의 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약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어서 아마도 삼성전자는 배당 쪽에 좀 더 힘을 좀 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어서 배당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삼성전자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도 내년까지 SK하이닉스가 180조 가량의 추가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기대감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반도체 투톱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소부장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좀 직접적으로 확산될까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다가 조금 네. 윗골이 달고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쁠 건 거의 없습니다.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그래도 분산이 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주식이 좀 쏠리게 되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역시나 소부장 쪽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요소가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제 5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목격하면서 AI 관련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심이 다시 한번 강화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뭐 다음 주까지 조금 좀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선별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AI 시장의 확장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화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별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HBM3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 HBM4 그 이상까지 관련되어 있는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TC 본드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HBM4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직접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공정 쪽도 장비라든지 소재들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잉여 이익을 통해서 이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비와 소재 쪽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원익 IPS와 같은 증착, 열차례 장비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 쪽에서 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후공정, 특히나 이제 검사 쪽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서 이 수요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 쪽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고 검사 장비 가격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뭐 테크용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검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주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HBM4라든지 이런 고사양 메모리들, 그다음에 검사 장비 쪽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공정 장비 소재 쪽들 증설과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기업만큼이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 바이오 안에서도 암백신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모더나 머크에서 mRNA를 활용한 암백신 임상 3상과 관련된 성공 소식 들려오면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냐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부터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모더나 머크사가 개발한 게 mRNA 관련된 암 네. 백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RNA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상까지 성공을 하면 모르겠지만 임상 3상까지 성공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상, 3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임상이 통과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들도 함께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잘 오르던 한미 사이언스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미노로직스도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오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그냥 mRNA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일단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 이후에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오늘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이 모더나와 머크사가 만든 이 암 백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사가 개발했던 키트를 달아가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더나와 같이 만들었던 이 암 백신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발률도 낮을 수 있고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 통계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성공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활용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크사가 가지고 있었던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이죠. S 제형을 만든 게 바로 알테오젠의 플랫폼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안 그래도 키트루다 관련된 로열티가 매달 1,000억 원 이상 매출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이 임상 3상 이후에 상용화가 되고 키트루다가 이로 인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로열티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보다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있고 그들에 이어서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위탁 생산을 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모더나와의 이 위탁 생산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 mRNA 관련된
올리고라고 하는 이 원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는 ST팜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 종목은 묶어서 보시고 특히나 두 종목은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CD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이슈가 하나가 터질 때 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그렇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선별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을 했건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었건 상용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용화가 돼야지만 로열티를 수령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재무제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용화를 했던 제품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를 했죠. 키트로다 SC제형을.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신약을 만드는 회사 중에도 상용화를 했던 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KKB라는 상용화 제품들이 있고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협력 기업인데 렉라자라고 하는 제품이 이미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용화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금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 상용화에 대한 전례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조금 전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상용화까지도 일단 성공을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해갈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몇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기술 이전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했던 기업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되면서 마일스톤이 쌓이고 수수료가 쌓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DMO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이스, 그다음에 ST팜, 거기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대표 기업이죠. 셀트리온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 들려온 모멘텀 속에서 강한 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지금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변동성 국면 속에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바이오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투자 꿀팁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